큰맘 먹고 미드로 공부하려고 전체 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제보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OTT를 결제해가지고 그 미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에피소드를 막 듣고 따라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은 99%가 실패하고 약 1% 독종만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에피소드 하나당 문장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드로 영어를 배우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에피소드 한 편당 약 10문장을 뽑는 거예요. 그 10문장을 제대로 익히고 내가 스피킹으로 연결할 만한 그런 문장들을 공부하고 그 문장을 응용해서 내 입에 딱 붙여놓는 게 제가 생각하는 미드로 영어를 배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4 최근에 나온 거죠. 여기서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2에서 각각 10문장씩 20문장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이 문장은 그냥 순서대로 뽑은 게 아니고요. 제가 두세 번 돌려보면서 이건 정말 우리가 말하기에 연결할 만하다. 특히나 영어식 사고가 많이 묻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아웃풋하기 되게 어려운 문장이다. 그런 걸 기준으로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올해 16년차 영어 강사인데요. 약 30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제가 이게 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다 풀도록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는 20문장이지만 제가 응용 문장까지 2개씩 더해서 다 보면 약 60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미국 원어민이 직접 녹음을 해서 반복 듣기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중간중간 코너도 마련했으니까요. 제가 장담컨대 어떤 유료 강의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60문장이 여러분께 되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응용까지 하면 약 100문장 정도가 여러분의 입에 붙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 난 틱톡 안 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안 한다고 하니까 don't do 막 이런 거 떠오르죠. 네이티브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I'm not on TikTok 이렇게 썼네요. 여러분 on이라는 게 우리 online이라고 하잖아요. on 플러스 line이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나 어떤 소셜미디어 계정이 없을 때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I'm not on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거든요. 즉 틱톡에 계정이 없다. 틱톡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I'm not on TikTok 이라고 합니다. 응용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m not on Facebook anymore. 예전에 페이북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안 할 때 이렇게 쓰면 가장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두 번째, I haven't been on Instagram for years. 몇 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계정은 만들어 놨고 몇 번 활동을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간까지 나와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에도 이렇게 썼네요. 동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비동사, 전치사 이렇게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함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티브의 영어를 듣고 따라해 보세요. I'm not on TikTok. I'm not on TikTok. I'm not on TikTok. 두 번째입니다. 주인이랑 아는 사이라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대. 뭔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계약을 좋은 조건으로 했다는 건 무언가를 싸게 샀다는 거죠. 이때 원어민이 가장 선호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He knows the owner and got a great deal. 일단 안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knows someone 이렇게만 해도 커넥션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got a great deal. 우리가 deal 하면은 거래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great deal 이란 자체가 저렴하게 샀다, 싸게 샀다, 할인 혜택을 받아 좋은 가격에 샀다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거래라면요. 좋은 조건으로 계약까지 한 거죠. 이 get a great deal은 정말 많이 쓰는데요. 특히나 뒤에 on을 쓰면은 무언가 뒤에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싸게 샀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한번 응용 문장도 볼게요. I got a great deal on our sofa. 소파를 아주 좋은 가격에 샀다, 싸게 샀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on 뒤에 요 자리만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We decided on this apartment because we got a great deal. 이 아파트로 사기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조건에 싸게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Decide on something 요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물건을 싸게 사거나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때 get a great deal 이것도 한꺼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knows the owner and got a great deal. He knows the owner and got a great deal. He knows the owner and got a great deal. 실례할게요. 식당 문을 닫아야 해서요.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할 때도 close the restaurant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원어민은 have를 선호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Excuse me, I've got a restaurant to close. have got은 have의 구어체적인 표현이고요. have와 have got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당이냐? 문을 닫을 식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항상 have나 have got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두면은 실전에서 잘 쓰기 힘듭니다. 요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예문을 볼까요? I should go home. I have a dog to feed.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대요. 왜냐하면 강아지에게 개에게 먹이를 줘야 된다. 개의 사료를 챙겨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도 I have a dog이라고 먼저 쓰고요. 강아지가 있다. 뭐 할 강아지냐면 to feed. 개의 사료를 줄 강아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We need the conference room. We have a contract to discuss. 우리가 지금 회의실이 필요하대요. 왜냐? We have a contract. 어떤 계약건이 있는데 어떤 계약건이냐면 to discuss. 그것에 대해서 뭔가 깊게 얘기할 만한 그런 계약건이 생긴 것 같네요. 역시나 have something to do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조에 눈길을 주시고 나도 계속 비슷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뭐 급하게 버스를 타야 된다면 I have a bus to catch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3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Excuse me, I've got a restaurant to close. Excuse me, I've got a restaurant to close. Excuse me, I've got a restaurant to close. 4번째는 LP한테 해명하고 싶은데 내 문자에 답장을 안 한다. 내가 보냈는데 다시 답장이 안 오는 거죠. 이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이 방향을 영어에서는 back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I want to explain to Alfie but he won't text me back. 일단 설명하다라는 게 해명하다와 같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explain 바로 someone이 나올 수 없고요. something to someone 이렇게 나옵니다. something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to Alfie 이렇게 썼네요. 뭔가 해명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He won't text me back. 텍스트는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죠. 문자를 보내다. 그런데 back이니까 다시 문자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장을 안 한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죠. 이 back을 자꾸 뒤로라고만 외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라는 말을 항상 again이라고만 외우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back가 훨씬 더 좋은 옵션이니까요. 요거를 골라서 응용해 보세요. I'll call you back later. 전화가 왔다가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다시 전화 줄게 라고 할 때 이 back를 썼고요. 두 번째는 If he hit you first, you can hit him back 라고 했네요. 걔가 널 먼저 때리면 한 대 치면요. 너도 걔 다시 쳐도 된다. You can hit him back 이라고 했습니다. 걔가 한번 친 거는 hit이니까 다시 내가 돌려받아 치면은 hit back이 되겠죠. text back, call back, hit back 이렇게 동사 플러스 back 같이 연결해서 어떨 때 쓰는지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입에 붙여 놓으시면 콩글리시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3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I want to explain to Alfie, but he won't text me back. I want to explain to Alfie, but he won't text me back. I want to explain to Alfie, but he won't text me back. 가브리엘과는 끝났고 LP는 잠수 탔죠. 끝났다, 잠수 탔다. 역시나 뭐 end가 떠올리고요. 잠수니까 뭔가 가라앉는 거, sink 이런 거 떠오를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아는 영어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Gabriel is an option and Alfie's ghost. 일단 가브리엘은 옵션이 아니래요. 와, 되게 쉽게 표현했죠. 옵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걸 말하잖아요. 그 안에 없다는 게 되겠죠. 이거는 되게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예문으로 보시고 Alfie's a ghost라고 있으면 유령인데요. 유령이라는 건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재밌고 팬시한 표현이죠. 우리 옵션을 한번 추가 예문으로 보면은 Dropping out of college is an option at this point. 대학을 중퇴하는 게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대학을 중퇴해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지 라는 느낌이 옵션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쓸까요? Working from home is an option.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볼게요. If your credit card doesn't work, paying with cash is an option. 만약에 신용카드가 안 먹히면요. 오류가 나는 거죠. Paying with cash.
현금 내는 것도 보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옵션이라는 걸 선택이라고만 딱 외우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옵션을 떠올릴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스피킹 실력이거든요. 이 세 문장을 잘 응용해서 여러분 걸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따라해 볼게요. Gabriel isn't an option, and Alfie's a ghost. Gabriel isn't an option, and Alfie's a ghost. Gabriel isn't an option, and Alfie's a ghost. 너무 성급하게 결혼했어요. 약간 후회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I shouldn't have rushed into marrying her. 일단 should have pp 하면요. 뭐뭐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후회한 거고 should not have pp 하면요. 뭐뭘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해가지고 후회한 겁니다. 여기서는 서두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두른 거죠. rush나 hurry는 뭔가 서두르는 거고요. into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니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한 겁니다. 여기서 뭘 했어요? marrying her. 결혼을 해버린 거겠죠. 후에 should have pp와 rush into 이 두 가지를 보시고요. 응용 예문은 rush into를 보겠습니다. My dad always told me not to rush into accepting a job offer. 우리 일자리 제안이 오면 너무 그냥 바로 성급하게 수락해버리면 괜히 안 좋을 수도 있고 연봉 협상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항상 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라고요. Accepting a job offer.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네요. They rushed into buying the house without even seeing in person. 이렇게 자동차나 집 같은 큰 금액을 결정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they rushed into buying the house. 집을 급하게 사버린 겁니다. 실제 뭐 하지도 않고요. without even seeing it person. 직접 눈으로 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라고 해버렸어요. 이 rush into가 정말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 구동사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구동사가 뭔지 궁금하신다면 제가 위에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I shouldn't have rushed into marrying her. I shouldn't have rushed into marrying her. I shouldn't have rushed into marrying her. 다음은 정말 요리할 줄 알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너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맞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물어볼 때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You sure you know what you're doing? 무슨 말이죠? 너가 할 수 있는 걸 아냐? 이 말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면 가르치는 게 되고요. 댄서라면 춤추는 게 되고 피아니스트라면 피아노를 치는 게 되는 거겠죠. 뭐가 됐든 너가 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아냐는 건 그거를 잘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사람의 깔린 뉘앙스가 뭐예요? 의심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추가 예문 볼게요. It doesn't really seem like you know what you're doing. 만약에 컴퓨터를 고쳐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친구가 자발적으로 한 건데 뭔가 영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It doesn't really seem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know what you'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습니다. She's been a teacher for decades, so she knows what she's doing. 와, 몇십 년간이나 선생님으로 살아왔다면 당연히 제대로 할 줄 알겠죠. She knows what she's doing.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상대가 좀 걱정하거나 의심할 때 내 스킬에 대해서 I know what I'm doing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니까요. 통으로 기억해서 외워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You sure you know what you're doing? You sure you know what you're doing? You sure you know what you're doing? 다음은 내 감정은 안 중요해요. 감정이라고 하니까 emotions 같은 거 떠오르겠죠. 하지만 영어는 how를 써서 풀어 쓰는 영어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How I feel about her is not important. 내가 그녀에 대해서 느끼는 게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how 주어 동사 요 구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ow만 잘 써도요. 영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 예문을 볼게요. How he handles stress is admirable. 그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게 스트레스를 잘 풀고 관리하나 봐요. is admirable. admirable은 되게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very good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뭐 감탄하거나 되게 존경하다 admire에서 나온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very good의 좀 포멀한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how they will pay for their vacation is still unclear. 어떻게 그렇게 휴가 돈을 다 지불할 건지가 여전히 좀 미지수라는 거죠. 클리어하지 않다는 건 잘 모르겠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지 좀 걱정이고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unclear, admirable 이런 거 형용사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how로 시작하는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ow I feel about her is not important.
How I feel about her is not important. How I feel about her is not important. 옳은 일을 한 건 잘못이 아니다. 뭐뭐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요거는 진짜 입에 아예 달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미드나 뉴스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There's nothing wrong with doing the right thing. 이거 약간 재미있게 말했네요. 올바른 일, 옳은 일을 하는 거에는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with와 wrong이 함께 딸려 나오니까요. 그냥 wrong 하면은 with가 딸려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용해 보겠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looking for a new job.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이직을 하는 거겠죠. 이직하는 게 나쁠 거 없다. 잘못된 일은 아니다. 이거 되게 응용할 만한 거 아닌가요? There's nothing wrong with asking for help if you need it. 역시나 wrong with 잘못된 게 없다. asking for help 도움을 청하는 거죠. 뭐 한다면 if you need it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거에서 잘못된 게 없다. 저도 잘 못하는 건데요. 이 문장을 고른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doing the right thing. There is nothing wrong with doing the right thing. There is nothing wrong with doing the right thing. 10번은 그건 내 실수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실수라는 거랑 해결하는 거를 mistake와 solve로 쓰기만 하면 좀 밋밋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많이 씁니다만 자 이럴 때 mess와 clean up 이 세트를 기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골랐는데요. That's my mess and I will clean it up 이렇게 했습니다. mess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지저분한 거잖아요. 내가 실수로 그렇게 해버린 거고요. clean up 하는 건 그 실수한 걸 지저분하게 한 걸 치워버려야겠죠. 그래서 mess 와 클린업이 세트 메뉴로 함께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응용해 볼까요? Don't expect me to clean up your mess.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가 싼 똥을 치워줄 거라고 이렇게 조금 맛깔나게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Clean up mess 이거 한꺼번에 같이 나왔고요. You made a big mess when you mixed up the files. 너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mixed up은 구동사로 뭔가 막 헷갈리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막 뒤섞여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일을 뭔가 섞어버렸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다시 보면요. You made a big mess when you mixed up the files. mess와 clean up 같이 기억해 주세요. That's my mess and I will clean it up. That's my mess and I will clean it up. That's my mess and I will clean it up. 쉽게 용서 안 해줄 거다. 요거는 어떻게 쓸까요? 용서 안 해줄 거다. 쉽게는 뭐 easy니까 이건 떠오르겠죠. 이게 진짜 원어민이 선호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I'm not gonna make it easy. 이때 it은 맥락상 앞에서 누가 실수한 거 잘못한 일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쉽게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풀어 설명한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아는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미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 주고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녹여놓은 거니까요. Make somebody 혹은 something easy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This app makes cooking easy. 와, 어떤 앱이 있는데 이 앱에서 음식 조리법도 알려주고 재료도 알려주고 시간, 뭐 영상, 이미지까지 다 나오나 봐요. 이 앱 덕분에 뭐예요? 요리가 쉬워진 거죠. 이 앱을 사용하면 요리가 쉬워진다. 이런 어려운 말도 make와 easy 하나만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와, 대박이죠. 이렇게 문장 쓰면은 최소한 5년 살다 온 느낌의 영어 실력입니다. 다음은 My smartphone makes it easy to find new restaurants. 이때는 it을 쓴 다음에요. 뒤에 to를 붙여가지고 길게 풀어 쓴 거죠. 새로운 식당을 찾는 걸 쉽게 만들어줬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어때요? 뭔가 맛집 찾는 게 수월해졌죠. 별점 높은 거, 맛도 좋은 거, 그런 거 찾는 게 더 수월해졌다, 쉬워졌다, 용이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make easy를 기억해 주세요. I'm not going to make it easy. I'm not going to make it easy. I'm not going to make it easy. 갤러리에선 어제 전화로 이제 그 사람이 일주일 휴가 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갤러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갤러리가 그냥 말했다 라고 해도 영어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The gallery says she called yesterday to take the week off. 이 미드에서는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she가 출근을 안 하고 휴가 냈다고 표현한 거죠. The gallery says. 이 says가 말한다. 갤러리가 말한다니 영어에서는 아주 가능한 표현이고요.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한 거죠. 갤러리한테 어제 to take the week off. take 기간 off 하면요. 그만큼 휴가를 가거나 쉰 겁니다. 뭐 absence나 이런 어려운 표현도 있긴 한데 take
take 시간 off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요. 요거를 입에 붙여보세요. 응용해 보겠습니다. Can I take a month off to travel? 여행 가려고 한 달 정도 쉴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맥락이 있겠지만 그냥 회사한테 이렇게 말하면 쉬게 해줄 곳은 없겠죠. 근데 뭐 휴가를 붙여 쓰거나 아니면 내년 거 좀 당겨 쓰거나 이런 뭔가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take off인데 가운데 a month가 들어갔습니다. week도 괜찮고요. 몇 시간 같은 것도 괜찮고요. 학생이라면 take a semester off 같은 것도 괜찮겠죠. 다음으로 I'm going to take the afternoon off and relax.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그냥 반차나 반가를 쓴 겁니다. 그러면 take the afternoon off and relax. 오후에 휴가를 내고 좀 쉬겠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take off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고 따라 읽어보세요. The gallery says she called yesterday to take the week off. The gallery says she called yesterday to take the week off. The gallery says she called yesterday to take the week off. 사인해야 할 서류가 많을 거다. 여기서 등장인물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너한테 사인할 서류를 많이 줄 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쓸까요? They might have more paperwork for you to sign. 와, 주어가 they라고 했네요. 이거는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라고 might를 좀 썼고요. have more paperwork. 역시나 have. 이렇게 have 쓰기 쉽지 않죠. 좀 더 많은 서류가 있을 거다. 이미 서류를 주긴 줬는데 더 주나 봐요. 그리고 서류는 이렇게 s가 안 붙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For you to sign. 너가 사인할 서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번엔 paperwork를 좀 응용해 보겠습니다. Our accountant handles the tax paperwork. 우리 회계사가 어때요? handles, 다루네요. tax paperwork는 세금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표현이죠. I handed in all of the paperwork to my lawyer. hand in은 제출하는 거겠죠. 역시나 구동사고요. all of the paperwork. 모든 서류들을요. 누구에게 제출했냐면 to my lawyer.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paperwork 붙여 쓰고요. s가 없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y might have more paperwork for you to sign. They might have more paperwork for you to sign. They might have more paperwork for you to sign. 우린 직원 복지가 좋지만 일도 많아요. 당연하겠죠. 복지가 좋으면 그만큼 비례해서 일도 많으니까요. 복지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혹시 benefits 같은 거 떠올리셨나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우리 스포큰 잉글리시에서 더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또 일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쓸까요? We get a lot of perks here, but it's also a lot of work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를 we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카페 같은 것도 요즘에 보면 어때요? We are open, we are closed 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카페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we get a lot of perks here라고 했는데 perk라는 말이 복지가 됩니다. 원래는 혜택 같은 건데요. 그냥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그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이나 이득이 있잖아요. 그런 걸 perk라고 합니다. 일이 많다는 건 it's also a lot of work라고 했어요. 이때 work는 명사이고요. s를 역시나 쓰지 않습니다. 미술작품, 예술작품 이런 책 같은 작품을 제외하고는요. s를 쓰지 않으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perks를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One of the perks of this membership is discounted tickets. 이 멤버십, 즉 이 회원이라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혜택이요? is discounted tickets. 할인된 티켓을 준다는 겁니다. 할인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정가가 아니라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직원 복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Working from home has many perks, like not having to commute. 재택근무하는 건 이점이 많겠죠. 역시나 이것도 그냥 복지라고 하기보다는 혜택, 이점, 좋은 점 이렇게 의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ike not having to commute. 꼭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perks가 되는 겁니다. 세 번 크게 읽어볼게요. We get a lot of perks here, but it's also a lot of work. We get a lot of perks here, but it's also a lot of work. We get a lot of perks here, but it's also a lot of work. 있는 그대로의 네가 좋다.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요. I love just the way you ar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좋은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I wouldn't change anything about you. 나는 안 바꿀 거다. 이렇게 톤을 좀 낮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wouldn't의 어감은요.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I wouldn't invest in that stock right now. 지금은 내가 뭐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할 것 같다. 마치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라면 안 그럴 것 같다. If I were you.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I wouldn't buy the car if I were you. 아, 이렇게 써도 괜찮네요. 생략도 해도 좋고요. 써도
써도 괜찮습니다. I wouldn't buy that car. 내가 너라면 그 차는 지금 안 살 것 같다. 안 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즉 너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게 없다. 내가 너라면 안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I wouldn't change anything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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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게 맞서는 건 내게 늘 어려웠다. 우리 맞서다라는 구동사 이번 기회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려웠다는 것도 hard와 difficult에서 벗어나 볼게요. 우리 Standing up to him is something I struggle with. Stand up to someone 하면요. 서 있는 건데 꿋꿋이 서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서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눅들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여러분 for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좀 도와주는 느낌까지 있어요. 이 전치사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요 stand up to, stand up for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바로 뭐다? something인데요. 내가 늘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I struggle with. 이때 struggle은 뭔가 고전하고 있고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거에 다 씁니다. stand up to를 한번 응용해 볼게요. I think you need to stand up to your bully. 우리 학폭하면은 왕따시키는 사람을 bully라고 하거든요. 이 bully에게 맞서야 된다. Stand up to your bully. 여기 쓸 수 있는 거고요.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죠. If your landlord is treating you poorly, you need to stand up to him. 집주인이라고 좀 부당하게 대하거나 안 좋게 대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You need to stand up to him. 그 랜로드에게 맞서야겠죠.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죠. 당당하게 나서야겠죠. 그게 바로 보다 stand up to someone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고 배울 게 많았지만 이 stand up to struggle 이렇게 something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Standing up to him is something I struggle with. Standing up to him is something I struggle with. Standing up to him is something I struggle with. 고마워요. 역시 듬직하군요. 듬직하다는 거 믿고 맡기고 너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고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죠. 어떻게 쓸까요? Thank you. I knew I could rely on you.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의존하고 기댈 수 있을 줄 알았다. 든든하다, 듬직하다의 느낌이 바로 rely on입니다. 특히나 rely on은 그 뒤에 대상이 없으면 내가 못했었을 법한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PPT 만드는 걸 잘 못한다. 그러면 동료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뚝딱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면 Thank you, I knew I could rely on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 rely on 가지고 한번 응용해 볼까요? I can always rely on my mentor for advice. 나는 항상 뭐한다? 멘토에게 기대고 멘토가 든든한 겁니다. 뭐에 있어서요? For advice. 늘 조언을 구할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거겠죠. 즉 멘토가 없으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ely on을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rely on, 믿다, 기대다, 듬직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은 When he lost his job, he had to rely on his family. 잡을 잃으면 뭔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했다? His family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즉 family가 없으면 생활이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3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I knew I could rely on you. Thank you. I knew I could rely on you. Thank you. I knew I could rely on you. 난 회사 일로 점심 약속이 있다. 점심 약속이라고 하면은 뭔가 약속 있다, 점심 먹는 거 오후에 이렇게 교과서처럼 딱딱딱 풀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네이티브가 하는 말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I have to run to a work lunch라고 했어요. 이때 run은 뭔가 그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핵심은 a work lunch예요. 오잉? 이렇게 work를 앞에 붙여서 형용사 느낌이 나게 쓴 거네요. a work lunch. 점심 식사인데 일과 관련된 점심 약속 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 work lunch를 응용해 볼게요 한번. We're having a work lunch tomorrow. 내일 회사 점심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도 work lunch 깔끔해졌죠? Let's set up a work lunch with this client. 스케줄을 잡을 때 셋업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날짜, 결혼 날짜, 뭔가 날짜를 잡을 때 셋업이 너무 좋고요. 세팅하다에서 나온 겁니다. 역시나 work lunch를 썼고 대상은 누구예요? With this client. 이 고객사나 이 고객과 함께 점심 약속을 하는 거겠죠? 듣고 따라해 볼게요. I have to run to a work lunch. I have to run to a work lunch. I have to run to a work lunch. 새로운 사무실에 왔더니 이게 바로 here가 됩니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일이 더 잘 된다는 거 여러분 딱 형용사 하나 떠오르세요? 이미 우리 다 where처럼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바로 I feel more productive her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영어를 보면은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쉬운데 내 입에서 안 나오는 문장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문장이니까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모든 미드의 문장은 다 하지 마시고요. I feel more productive here. 이 productive를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I had a very productive day. 오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일도 잘 되고 막 두세 개 다 일 부러뜨리고 너무너무 잘 보냈다 라고 할 때 productive day라고 했어요. 역시나 have를 썼고요.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 She's most productive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내가 좀 일을 잘 되거나 아침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아침형 인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쓴다? She's most productive. 가장 생산성이 올라가고 일이 잘 되는데요. Early in the morning. 특히나 아침 일찍 됩니다. 이른 아침에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크게 따라 읽어보세요. I feel more productive here. I feel more productive here. I feel more productive here.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별로 반갑지 않은 거 알아요 라고 했어요. 반갑지 않다는 건 내가 10명을 봐야 되는데 10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즉 처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겠죠. 그럴 때 어떻게 쓴다? I know I'm the last person you want to see. 저도 알아요. 제가 마지막 사람이라는 건요. 너가 보고 싶어하는 즉 반갑지 않다는 거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건데요. 이게 바로 정말 영어식 표현입니다. 우리 영어식 표현이 너무 세면은 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난 진짜 못 쓰겠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I know it's the last thing. I know I'm the last person. 이렇게 thing이나 person을 써가지고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She's the last person you want to tell a secret to. 그녀가 마지막 사람인 건데요. 너가 비밀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다. 즉 비밀을 말하면 안 될 사람이 되겠죠. 너한텐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When you are traveling, the last thing you want to do is lose your passport. 여행할 때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가요? 100가지 중에서 100번째로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보다 lose your passport가 되는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리는 건 정말 안 되겠죠. 내가 조금 다치는 건 괜찮지만 비행기 놓치는 건 괜찮지만 여권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보다 lose your passport. 여권을 분실하는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듣고 따라해보세요. I know I'm the last person you want to see. I know I'm the last person you want to see. I know I'm the last person you want to see. 여러분 영상이 좀 길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에밀리 시즌4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총 에피소드가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제가 겨우 1, 2밖에 안 가져온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꼭 에피소드 3편부터 10편까지도 쭉 이어서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만약에 그 반응이 안 좋으면은 제가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답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크립트를 전체 다운받아서 공부하셨다가 실패하셨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문장씩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쉐도잉이 나에게 잘 안 맞는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 1부터 3 총 에피소드가 30개 되겠죠. 각 에피소드마다 제가 10문장씩 뽑았어요. 그럼 총 300문장이 되겠죠. 이 300문장이 제가 다 해설을 달고 원어민의 해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응용 문장도 있고 mp3 파일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0문장 한 전자책을 예전에 만든 게 있거든요. 스피킹에 직결되는 문장, 내가 정말 응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배워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고정 링크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더 알찬 영어 식사고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